안 되시죠? 법원행정처장님! 인계부가 지금 손글씨로 가필도 돼 있고 기록이 인계한 날짜에 작성 안 됐다를 여기에 자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기록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연구관실로 보냈다가 그 위라는 표현이에요? 아니면 위가 다른 뜻입니까? 그거 제가 직접 작성한 건 아니어서,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연구관실로 갔기 때문에 기록이 통상은 이제 그 주심 배당이 되면 주심 대법관실로 기록이 가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3월 31일 날 기록이 이미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상고 유서 등이 기재되어 있는 그런 공판 기록만 따로 올라갔다는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준 거예요? 연구관실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구관은 어느 대법관 소속의 연구관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기록 검토 과정도 합의의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니 기록의 행방을 묻는 거예요. 여기 기록 인수인계부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뭐 눈치 슬슬 봐가면서 지금 하시는 겁니까? 지금 뭐 눈치 슬슬 봐가면서 지금 하시는 겁니까? 걸리는 것 같아. 살려줘, 살려줘. 말을 안 해. 뭐죠? 그러니까 공동재판연구관실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기록 누구한테 준 겁니까? 공동재판연구관실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재판연구관실로는 어떤 경우에 가는 겁니까? 저는 이제 기록 인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직접 관여도 안 해서 잘 아니 아는 바를 알려주세요. 이 공동재판연구관실로는 어떤 경우에 갑니까? 통상 주심 배당 후에 가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주심 배당 후에 공동재판연구관실로 갑니까? 전속 주심 재판연구관실로 갑니까? 주심의 전속 재판연구관실로 가는 거 아닙니까? 주심이 정해지면? 그 경우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정확히 잘 모른다의 왜 나왔어, 말은 진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공동재판연구관실로 가는 사건은 어떤 경우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반적인 설명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분은 이 본인이 사건을 무슨 묻는 일을 것이 하는지 아니라 물어도 모를 거야. 일반적으로 공동재판연구관실로는 어떤 경우에 기록이 공동재판연구관실로 가게 됩니까? 모든 사건이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주심 배당이 되면 대법관실로 직접 가는지 제 공동연구관실로 일반적인 얘기를 묻고 계시잖아요. 답변을 안 하시는 겁니까? 뭐 아예 모르세요? 법원 사무장인데 전속 주신 대법관에 전속 연구관실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연구관이 겪잖아요, 그거를. 먼저 공동재판연구관실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자, 증인은 선서를 한 증인에 해당됩니다.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재판연구관실로 가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가는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주심 배당이 되더라도 공동재판연구관실로 먼저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심 대법관이 배당이 이루어지더라도 전속 재판연구관실로 보내지지 않고 공동재판연구관실로 갑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 이 사건도 공동재판연구관실로 갔습니까? 그러니까 통상은 기록이 관리주심 단계에서는 재판부에서 가지고 있다가
이제 주심 배당이 된 후에 먼저 공동재판연구관실로 가고 관리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법관 관리 대법관실로 기록이 먼저 갑니까? 실제 기록이 갑니까? 아니면 관리 대법관이 정해지기만 하는 겁니까? 기록은 그냥 그 사무국이나 이런 데서 보관이 돼 있고. 통상의 사건은 네. 관리 배당 단계에서는 과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의 사건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모릅니까, 증인은? 이 사건은 3월 31일 날 네. 연구관실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관실로. 네. 이렇게 물으면 그냥 연구관실이라고 하네요. 공동 연구관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게 공동연구관실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는 국감장에서 들었습니다. 위원님께. 제가 그전에는 알지 못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기록이 공동재판연구관실로 가 있는데 기록 인수인계부는 왜 4월 22일자로 작성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3월 31일 날 기록이 인계됐다라고 공동재판연구관실로 가 있다라고 인수인계부를 가지고 오셔야죠. 그거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이제 기록 인수인계부가 주심 배당이 된 이후에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기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어서. 또 바보를 내세웠나? 그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이 기록 인수인계부를 작성하는 목적은 뭡니까? 기록의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작성을 합니다. 기록의 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작성한다면 정확하게 기록이 옮겨진 날 작성해야 맞는 것이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상 저 사건 기록 인수인계부는 이제 주심 배당 후에 비서관실에 인계할 때 보통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기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형사과 직원입니다. 지금은 인사이동으로 다른 데로 간 것 같습니다. 거기는 담당 그 재판부의 주무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와, 진짜 그러니까 답답하다. 재판부 주무관인 글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민 수사관 같아요. 법원계 김정민 수사관. 주무관이 쓴 것으로 증인 공동재판연구관실로 보내라고 한 것은 누구입니까? 그건 제가 모릅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건이 접수되자마자 공동재판연구관실로 자동으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보통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심 대법관이 지정된 보통은 후에 그렇죠. 갑니다. 보통은 주심 대법관이 배당이 되면은 그 대법관실로 가는 것이 보통이겠죠. 그러면 이 사건은 공동재판연구관실로 3월 31일 날 옮겨졌다면 누구의 지시였습니까? 공동재판연구관 중에 누구이십니까? 공동재판연구관이 지시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구체적으로 공동재판연구관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공동재판연구관은 몇 명입니까? 몇 분이나 있습니까? 제가 연구관님들 한 100명 정도 되시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100명을 상대로 해서 이 기록 소재를 불분명하게 보내고 인수인계부를 작성을 하는 겁니까? 그럼 이게 의미가 없네요. 기록이 만약에 행방불명 된다면 누가 책임집니까? (4월 22일은) 자, 이 증인의 말대로 주심이 배정이 됐고 그 해당 대법관실로 갔다 그러면 4월 22일 이전 기록이 공동재판연구관실로 갔다 그러면 그 인수인계의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재판부에서 보냅니다. 기록은. 재판부가 아니고 그 기록이 접수돼서 공동재판연구관실로 갔다고 증인이 말했어요. 증인 입으로. 네. 그러면 그때는 100명 중에 누가 책임자입니까? 기록 관리 책임은 그 재판부니까 재판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재판부인가요? 이게 저희 재판지원부 사건인 것으로. 네? 그러니까 처음 그 이수견 대법관님이 관리 주심이었는데 그 재판부가 책임 소재가 있습니다. 주심 배당이 되기 전까지는. 증인이 말하는 그 100명에 해당하는 공동재판연구관실로 기록이 보내지는데 사건 관리 책임이 있는 대법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니, 그 대법관님 100명의 그 방에서 누군가의 캐비넷이나 뭐 특정한 장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통 형사과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형사과 사무실에 그러면 공동재판연구관한테 보내는 기록으로 배정이 돼서 형사과 사무실 캐비넷 속에 있었던 거라는 겁니까? 이 사건은 네. 과에 있지 않고 3월 31일자로 연구관실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올라간 뒤에는 어떻게 보관이 됩니까? 그 이후에 기록 관리 절차는 어떻게 됐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자, 재판 기록이 7만 페이지짜리가 트럭에 실려서 대법원으로 왔어요. 맞습니까? 알아요, 몰라요? 트럭에 실려서 왔는지까지는 그래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재판관리 사무국장은 이 기록 관리하는 사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정지시켜 주십시오. 그럼 이 기록을 관리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형사과 일단 기록 접수는 형사과 접수기에서 받습니다. 그럼 뭐 하는 분이에요? 저희한테는 이 기록을 관리하는 국장님이라 그래서 지금 나왔는데 아까 대답도 못 하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저희 질문을 하게. 재판사무국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재판사무국 업무를 총괄하니까 기록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기록을 스캔했습니까? 모릅니까? 그 기록은 1, 2심 기록은 스캔된 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1, 2심 기록이 그럼 스캔되어 있는데 그 1, 2심 기록에는 공판 기록이 스캔되어 있습니까? 수사 기록이 스캔되어 있습니까? 공판 기록과 수사 기록 모두 스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 기록이 스캔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압니까? 그런 봤어요? 직접 보진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럼 그거 누가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님, 그 기록에는 공판 기록과 수사 기록이 다 들어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 또 일반론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그런 아니 말씀 잠깐만요. 아는 분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사 기록이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내가 알아본 바로는 수사 기록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지껏 1심, 2심에 스캔이 되어 있고 그것을 보았을 겁니다라고 하는데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공판 기록에 수사 기록이 같이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그래서 무슨 기록을 봤다는 겁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1심 기록 그거 어떻게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내준 거예요. 그 부분은 잠깐만 정보화 실장한테 제가 마이크를 넘게 되겠습니까? 누구요? 정보화 실장. 정보화 실장님 알고 있습니까? 이 기록은 언제 인계됐어요? 여러분이 보내준 자료에 4월 22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4월 22일로 되어 있으면 4월 22일 날 기록이 인계됐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기록 인계가 4월 22일로 기재된 건 맞습니다. 4월 22일 날 기록이 인계된 걸로 되어 있어요. 4월 22일 날 기록은 인계되었고 그리고 소부에 배당된 게 그래서 4월 22일이고 전원합의체를 올린 게 4월 22일이고 4월 24일 날 표결했고 여러분은 볼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대법관들이? 이거에 대해서 접근권이 들어가려면 접근권은 어떻게 해서 들어가요? 말씀해 보세요. 접근권은 어떻게 들어가요? 인계가 된 다음에 접근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종이 기록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오늘 왜 이렇게 거짓말들을 하는 겁니까 법원은? 우리가 눈 가리고 앙하는 줄 아세요? 금방 누구라 그러셨죠? 사법정보실장 원호실. 사법정보화 실장님 거기에 공판 기록과 그러면 수사 기록이 같이 들어있습니까? 저희는 시스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실제 기록을 여기는 보지 시스템 프로그램을 인용해서 모르겠다 그러고 우리 국장님은 모르겠다 그러고 처장님은 모르겠다 그러고 그리고 지금 얘기는 올라갔으면 누군가 눌러서 봤을 겁니다. 접근권은 그렇게 함부로 있어요? 아무나 들어가요? 재판하신 분 얘기해 보세요. 법원행정처 차장님 예. 판사시죠? 그러니까 접근권에 대해서 제가 정보화 실장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기 정보화 때문에 실장 접근권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대법원 사건에 대해서 전 재판사무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
즉 대법관과 참여관, 그리고 그에 따라서 검토 권한이 부여된 재판연구관 등이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접근권이 있죠. 그럼 인계가 4월 22일 날 됐으면 그때부터 접근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접근해요? 우리 처장님 말씀처럼 3월 28일 날 왔으면 3월 28일 날부터 접근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게 공판 기록이 있고 수사 기록이 있어요. 아무나 접근이 가능해요? 대법원장이 접근해. 그럼 접근 가능해요? 이렇게 시스템이 엉망이에요? 이게 벌써 며칠째 온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시죠? 법원행정처장님! 전압 사건의 성격을 처음부터 그리고 우리 대법관 해보셨죠?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대법관 해보시면서 올라온 사건 언제나 접근 가능했어요? 제가 저희 소보 사건이 아니라도 다른 소보 사건이라도 필요하면은 그 사건을 들어갔어요? 들어가 본 적 있어요? 민사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 사건 들어가 본 적 있어요? 없어요? 형사 사건은 저는 들어가 보진 않았습니다. 없잖아요. 없으시잖아요. 이번 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은 못 들어가요. 누군가 들어가게 했기 때문에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들어가게 한 사람은 그것을 제대로 지키면서 들어갔을까요? 제가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종이로 하는 거 아닙니까? 종이로. 우리가 아까 대법관실에 들어갔어요. 종이들이 잔뜩 쌓여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법관실에 들어갔어요. 아니, 이렇게 스캔으로 간단히 할 수 있으면 스캔으로 간단히 하시지? 왜 종이를 거기다 잔뜩 쌓아놨어요? 접견실은 종이로, 자료로 잔뜩 쌓여져 있더라고요. 그것은 왜요? 종이로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기록 관리 책임 때문에 주심 대법관실에 일단은 변명하지 마세요. 존경하는 법원행정처장님,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사건이 잘 된 겁니까? 틀렸다라고 생각할 때는 틀렸다고 정리해 주셔야죠. 법원은 왜 자기들 거는 굳이 지키고 정리를 안 하십니까? 틀리면 스스로 틀렸다고 서로 비판하셔야죠. 그럼 바꿔주셔야죠.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한번 틀어봐 주세요. 법원행정처장님, 제가 지난번에 놀라운 말씀 들었어요.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합법일 수가 있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위헌적이라고 이야기를 며칠 후에 그거는 12월 6일 날 와서 위헌적이라고 얘기했어요. 어제 왜 대법원에서는 대법원장 그리고 법원행정처장, 차장 등이 다 모였죠? 법원행정차장이 더 먼저 모였죠? 왜 모였어요, 갑자기? 그날 12월 3일 날 왜 모였어요? 법무부는 12월 3일 날 모여서 구치소의 수용시설 3,600개를 찾아봤습니다. 그거 숨기고 숨겼지만 다 복구되어서 드러났어요. 법원은 왜 모였어요? 말씀해 보세요. 자, 틀어봐 주세요. 법원은 왜 긴급회의를 열었죠? 계엄이 만약 합법적이었다면 저희들이 계엄에 따라야 할 조치가 있고 또 사법부의 기능도 정지될 수 있어서 저희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날 비상계엄이 합법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모여서 조치를 취하려고 움직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누가 모이라고 했어요? 법원행 있고 또 이제 사법부의 그렇죠. 계엄이 만약 합법적이었다면은 저희들이 이제 계엄에 따라야 될 조치가 있고 또 이제 사법부의 그렇죠. 작동이 정지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원도 똑같습니다. 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누가 그날 회의하자고 했습니까? 누가 그날 회의하자고 다 모이자고 시작했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계엄이 합법적이라면 저희가 따라야 될 조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은 모인 거예요. 법무부도 그래서 모인 거예요. 그렇게 모이자고 한 사람이 법원행정처 차장이 제일 먼저 모였죠? 법원행정처 차장이 모이자고 했습니까? 처장이 모이자고 했습니까? 이렇게 모일 때 누가 모이자고 하는 겁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모이자고 했습니까? 그날은 조희대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차장 다 모였어요. 그렇죠? 누가 모이자고 했습니까? 합법적이라면 따라야 될 조치가 있고 그리고 사법부의 기능이 정지되면 군사법원처럼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인 거죠? 그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그 합법적이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 보내달라는 요청에도 거부를 했고 며칠 뒤에 제가 자신 있게 이것은 위헌적인 조치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여러분 왜 모였어요 그날? 여러분은 국회에서 비상계엄을 해제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이건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아까 나경원 의원 얘기하듯이 합법적일 수 있다. 합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여러분들 똑같이 그렇게 모이신 거예요. 그런데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불법이라고 조희대 대법원장 한마디라도 얘기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12월 3일, 12월 4일, 12월 5일 한마디라도 얘기했습니까? 법원에서 얘기한 적 있습니까? 예, 그때 저희들 모였을 때 우리 대원장님도 이것은 이제 위헌적인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꺼낸 적이 있고 저희들도 같은 취지로 이야기를 나누어서 그래서 요청에 거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뭐 제가 소집한 건 아닙니다만 요청의 거부는 몇 시에 했습니까? 그것도 이제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회에서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나니까 여러분이 한 거잖아요. 양심에 손을 얹고 하십시오. 여지껏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게 빠르게 해서 파기환송을 시키는 그 무리한 일을 한 것을 왜 계속 쉴드를 치죠? 여러분 알고 보니 한 배였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여지껏 저희들이 왔지만 로그인 기록을 달라고 해도 로그인 기록도 내놓지 않는 이유가 뭐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말이 바뀌었어요. 1심, 2심 스캔해서 올려놓다고요? 대법원에서 스캔하는 것도 아니고 1심, 2심에서 스캔한 걸 볼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럼 거기에 수사 기록은 들어있습니까? 이 접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무도 답변 못 하잖아요. 예, 말씀해 보세요. 행정처에서 접근 권한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프로그램 제작 권한을 부여하였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시스템 관리자의 저희 규정에 의해서 시스템 만들 때 부여되어 있고요. 그러면 모든 대법관이 다른 사건 소부에 배당되기 전에 볼 수가 있어요? 시스템상으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돼요, 안 돼요? 소부에 배당되기 전에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법원행정처장님, 소부에 배당되기 전에 다른 사건들을 다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보려고 하면 볼 수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현실적으로 저희들 사건 처리 때문에 바쁘니까 소부 배당되기 전에는 잘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현실이라는 것하고 지금 우리 이제 정부 실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론적으로는 접근권이 부여됐기 때문에 누구든지 소부 관계없이 또 심지어는 소부 배당 전에도 이제 접근해서 볼 수 있다라는 이론적인 부분하고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럴 여력이 없어서 안 본다는 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1심에서 올라온 거, 2심에서 올라온 거 아무나 대법관이면 다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까? 상고에 올라오면? 그것이 소부에 배당되는데 여기 올라온 기일은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좀 그만할까요? 4월 며칠로 인계된 걸로 되어 있습니까? 4월 며칠로 인계됐어요? 기록 인계부에 의하면 4월 22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4월 있습니다. 22일로 인계되어 있으면 대법원장들이 본다고 칩시다, 대법관들이. 그럼 4월 22일부터 볼 거 아닙니까? 전산 시스템은 기록 인계부와 달리 사건 시스템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마구잡이로 일합니까? 사건이 터진 그렇게 마구잡이로 답변합니까? 한사 아니에요? 그러면 범죄자를 불렀어요. 아이, 전화 제나 그 돈이 그 돈입니다. 우리 가족이니까 그 돈이 그 돈입니다. 우리 같이 회사 있으니까 그 돈이 그 돈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렇게 규칙 써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네, 정리했습니다. 실망스럽습니다. 시간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12월 3일도 여러분은 합법적 비상계엄이라고 생각하고 와서 대책을 세워보셨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그게 끝나고 나니 여러분은 그때부터 바뀌신 겁니다. 12월 4일 대법원장은 시를 붙이러 갔습니다. 크리스마스 시를 사로 마치겠습니다.